네, 그러면 일단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그 인사 부탁드리고 아마 다 영화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극장에서 오랜만에 영화 보셨을 텐데 소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크 조각모음 연출한 서연지입니다. 제가 늦어가지고 그 남자 배우분이 노래 부르는 장면부터 딱 들어왔는데 또 큰 스크린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크 조각 모음에서 현주 역할 맡은 도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주말에 진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디스크 조각 모음에서 정한 역을 맡은 김성곤이고요. 이 영화를 이제 작년 제천에서 보고 또 이제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다시 오니까 막 아쉬운 점도 많이 보이고 좀 뭐랄까 네. 그래가지고 좀 새롭고 또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또 보니까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울한 노래 만든 황승환이고요. 그 인건 영화의 남자 배우님 오늘 촬영 생겨서 못 오셨고 제 영화를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다 좋은 음악 영화 본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주 역을 맡은 정다연입니다. 저희 영화 찍은 지 지금 2년 벌써 더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상영회에서 초대받아서 상영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릇된 소녀의 채선 역할 맡았던 박자희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다시 봐도 좀 제 연기를 본다라는 건 참 민망하고 억울하긴 한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그릇된 소녀 연출한 육광수입니다.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 영화 맨날 봅니다. 화장실 가서도 보고 운전할 때도 틀어놓고 맨날 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제 관객분들 계신 데서 큰 스크린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또 이렇게 곱씹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항상 관객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행사 진행 억울하시는 거 아니죠? 행사 진행하시는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도 좋고요.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얘기해 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 질문 생각하시는 중에 그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첫 질문 정도 공통 질문만 할게요. 그래서 세 영화 모두 그 각 감독님들의 이 영화의 첫 시작과 제목이 다 의미심장한 영화들이라서 제목에 대한 의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우분들은 각 캐릭터 처음 뭐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어떤 구두로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첫 인상이 기억에 남는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우선은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제목이 다른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촬영이 됐었는데 이제 완성 단계에서 PD님이 제목을 봤을 때 좀 노잼인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을 좀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걸로 바꿔보는 게 어떠냐 해서 같이 찾던 도중에 예전에 이제 디스크 조각모, 그러니까 윈도우 서버에서 이렇게 기억을,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 인터넷이 빠르게 돌아가고 드라이브에 저장된 그런 파일들도 이제 깨끗하게 보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지우고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현주 역할로 이제 미팅을 했을 당시에는 현주가 되게 과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고 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물로 봤는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그 지금의 현주가 있는 건 사실 과거에 누군가들이 있었고 과거에 그런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주가 존재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느끼고 네 그렇게 연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대본을 읽었을 때 정화는 좀 이제 뭔가 이제 내 거 뺏어갔으니까 다시 뺏어 이제 해야겠다라고 좀 살짝 유치한 그런 이제 성격을 조금 이제 가진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이제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고 연기도 해보고 하니까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좀 예, 그렇더라고요. 좀 좋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영화를 보니까 아직도 조금 좀 유치하고 좀 그런 느낌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울한 노래라는 제목을 지은 거는 우울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안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니까 안 우울한 노래는 뭔가 입에 달라붙지 않고 그래서 여러 스태프들한테 물었는데 우울한 노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됐고 네 영화 성장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항상 누군가 너는 이런 작품을 만들잖아 이런 사람이잖아 해서 시간이 지나 오랜만에 만나면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성장 영화를 하나 찍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됐고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작품 속에서 영주가 좀 시크하고 차분하고 좀 똑똑하고 말 별로 없고 이렇게 그런 전형적인 성격으로 쓰여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판소리라는 쉽지 않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신다고 했을 때 일단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전공자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잘못 건드렸을 때의 위험성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졌어요. 국악과 전통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처음에 받았었고 사실 엄마 역할을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감독님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이렇게 상영 작품 보고 하니까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박재희 선생님 실제 소리꾼이세요. 실제 유명한 명창 분이시고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을 유혹하고 꼬시고 이곳에 발당구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감사하게도 그 진심을 알아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저도 지금까지도 항상 너무 깊고 감사한 마음이고 제목 그릇된 소녀는 보셨다시피 이게 그릇된 소녀고 엔딩 타일은 그릇이 된 그릇 스페이스바 된 소녀예요. 저 항상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저만의 이상한 철학이 있는데
그 제목으로 시작해서 그 제목으로 귀결되는 작품을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뭐 전주에 한번 뭐 정서 보러 내려가다가 톨게이트 지나는데 카드를 안 꽂았는데 삑삑 소리가 났는데 그냥 그럴 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떠올라서 이걸 기반으로 뭐랄까요? 이 그릇된 소녀가 어떤 운명과 어떤 이 집안의 어떤 굴레에 저항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이걸 이겨내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증명의 과정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래서 그릇된 소녀가 그릇이 된 소녀가 되는 작품을 또 엄마도 사실은 이 안에서 또 다른 그릇된 소녀였고 지금 또 그릇이 되어 있는 또 사람이니까요. 그런 데서 출발을 했고요. 판소리를 소재로 삼아서 작품을 출발하게 된 건 가끔 박자희 선배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판소리 어떤 작품들이 굉장히 클래식하거나 아니면 그 진짜 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몇 달 레슨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통미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좀 차용을 해서 조금 덜 클래식하지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좀 더 장르적으로 좀 더 힘있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감독님 저 말발에 숨도 못 쉬고 거절도 못하고 감길 것 같네요. 네, 감긴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김인권 배우님 저는 그 영화 보고 나면 항상 그 감독이 어떻게 말할지를 항상 상상하는데 그 영화 속 인물이 감독 보고 말투를 똑같이 했구나 할 때가 있고 완전히 매칭이 아예 안 되고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김인권 배우님은 아마 감독님 저 말투 그대로 따라서 역할 연기하면 되겠다라고 왠지 했었을 것 같은 추측이 되고 디스크 조각 모음도 약간 그런 쪽인데 그릇된 소녀는 완전 반전인 케이스네요. 그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손 들어주시면 네. 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리고 선착순으로 극장에서 준비해 주신 굿즈 양말을 주신다고 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저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 드리는데 감독님께는 이게 혹시 어떤 감독님? 공통적으로 네. 예. 그 감독님께는 이 영화 찍으시면서 혹시 이게 편집된 부분이나 뭐 에피소드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영화는 끝났지만 배우님께는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이나 좋아하시는 장면 뭐 대사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통이니까 하나 정도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반대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아우 뭐 못 찍고 날려먹고 한 거 엄청나게 많죠. 뭐 현장에서도 야 컴퓨터 좋아 야 이거 다 그어버리고 막 엉엉 울면서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속으로 울었던 아마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 감독님들 배우님들 그랬던 거는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쿠키처럼 이제 다음 그릇들이 잠깐 보여지고 끝났었는데요. 이게 원래 엔딩 타이틀이 오프닝이랑 정확하게 수미상관으로 세 대만 딱 교체돼서 찍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뭐 해가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고 해가 열심히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찍었지만 뭐 이렇게 못 쓰게 돼서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지만 뭐 불가능하게 되어서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유행을 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사보다는 감독님이 좀 그 사철가에 좀 깊은 뜻을 내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과 채선이 그 갈대숲인가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사철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때 동시 녹음을 했는데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따로 후시 작업 안 하고 넘어간 거에 저는 굉장히 좀 작은 쾌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림 자체도 조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고생도 좀 많이 했고 논밭에 들어가가지고 모기도 많이 뜯기고 그러면서 그랬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꼭 어떠한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 노래로서의 표현됐던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저는 조금 뜬금없긴 한데 저희 영화에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는데 저는 그 강아지가 나온 장면이 가장 이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뭐 촬영 현장에서
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차분하고 이렇게 착하셔가지고, 그리고 스태프들 그때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15명, 20명 정도 됐는데 연출님이 그 스태프들이 구성한 그 1번 기준이 그냥 착한 사람들,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촬영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햇볕이 세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 어디였죠? 6시간, 그러니까 고흥, 왕복 12시간 거리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정신적으로나 뭐 연기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즐겁게 감사하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좋아하는 장면 말고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 장면을 맨 처음에 촬영했어요. 1회차에 맨 처음으로 촬영했는데 다들 잘 모르고 이제 영화 분위기가 어떨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사실 배우분들도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헤어진 부부의 얘기니까 처음에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면 잘 되려나 했는데 한 테이크 한 테이크 갈 때마다 여러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연기를 다른 모습을 점점 더 이제 친해지시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면서 그 제가 쓰지 않았던 대사들을 해주신다던가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연기를 해주는 게 그 뒤로 그래서 촬영이 좀 원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촬영할 때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을 때 그때가 기억에 남아요. 아, 네, 저는 뭐 인상 깊었던 장면도 많고 아쉬웠던 점도 많은데 저는 이제 영화 중간에 이제 도로에서 이제 혜선이랑 이제 좀 싸울 때 그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도로에 차도 많고 되게 좀 문제들이 막 횡단보도 이제 30초인가 20몇 초인가 막 그거 맞춰가지고 연기를 맨날 했다가 조금 뭐 이상해지면 바로 다시 빨간불 돼가지고 기다렸다가 계속 촬영하고 그 날이 좀 아주 기억에 남고 많이 아쉽고 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쯤에 현주가 내가 노래를 베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군배우가 나오면은 제가 미안하다 공연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때 약간 그 앞에 했던 제가 강경하게 되게 아니라고 막 우겼었는데 그때 굉장히 쪽팔려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영화 속에서 성군 배우랑 그 이제 아저씨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집에 가서 육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장면 이후에 혜선님이랑 그 아저씨랑 공원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찍기 전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배우님이 좀 감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설명드리고 찍었었거든요. 근데 완성을 하고 보니까 둘의 대화가 굉장히 붕 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필요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그 씬 자체를 완전히 통편집을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세 영화 모두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세 영화 모두 다 과거랑 현재가 대립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신 이유 혹은 그냥 과거랑 현재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영화에 담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꽤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들이 되게 희미해져 가는 것도 많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현재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일단 캐릭터를 생각을 할 때 남자는 과거에 조금 머물러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자는 이제 미래를 계속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가고 여자는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다가 이 여자가 잠시 멈추고 남자도 잠시 멈춘다면 그 동아리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뭔가 데드타임처럼 그 시간이 조금 의미가 없는 순간을 연출을 해내고 싶어서 그렇게 좀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이 영화 이야기가 다 성장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작게 일어나는 변화.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그 주위의 곁에 가족이든 친구 누군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는 거 앞에서 생각지 못한 변화나 성장이 하나 일어나는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지만 그 아버지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있는 변화, 뭔가 그런 걸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런 건 아주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 거, 관계의 변화든 나 자신의 변화든 그런 거를 영화를 찍는다면 조금 담아보고 싶다. 작든 크든 그런 변화를,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작품이 과거를 대하는 스탠스는 사실 이제 영화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딸이 이제 이 명창가의 내일날이고 엄마가 명창가의 오늘날이고 이 엄마 뒤에 걸려있던 그 영정 대열들, 그 영정의 군세들이 이 명창가의 과거들이라면 이 현대들은, 그러니까 이 미래가 뭐 저항의 과정이 증명이 되어서 오늘이 되면 이 오늘은 다시 이 영정의 대열로 들어가고 그 군세로 작용을 해서 점점점 이 영정 안에 이 집안의 근본과 이 집안의 어떤 과거와 쌓아온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오늘날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의 뒤에서 어떤 명창가야, 누구 선생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늘날에 작용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 명창가, 이 과거의 존재들이 사실 오늘날에 있는 이 인물들의 자유를 빼앗은 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명창가의 오늘의 영광을 만든 아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과거를 조금 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인물이 저항하는 것은 내 미래를 쟁취하기 위함인데, 그 과정들이 결국은 증명이 돼서 과거로 종속되어 가는 모습들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영화 제목이 Ancestors are nowhere가 이제 나중에 엔딩에선 Now Here가 돼요. 그래서 선조들이는 어디에도 없다 해서 선조들이 여기 있다가 이제 영재로 저희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조들의 영향력이 계속 이들에게, 과거의 영향력이 이들에게 매겨지고, 엄마도 사실은 제사를 하거나 그 뒤에 딸 도주신에 보면은 자기의 엄마를 마주보고 적대시하면서 도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가 대를 적대시하고 대가 대에게 어떤 파이팅을 걸지만 결국은 한 명은 굴복했고 한 명은 이제 굴복된, 이런 현재 과거 미래의 사이클을 조금 누르려고 했고요. 사실 이 뭐 장면적으로 또 처음에 내 편지 어디 가서 편 내놓으라고 할 때는 딸이 와 하다가 엄마가 딱 일어나는 순간 1대1 싸움에서 24대1 싸움이 되는 거예요. 뒤에 과거들이 오늘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딸은 엄마랑 1대1로 마주하다가 드는 순간 뭐 40몇 개의 눈이랑 마주쳐야 되는 거니까 그 과거가 작용을 하길 바랬고,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딸이 대려 그 위치를 차지해서 내 말 틀려 하고 뒤 돌아보는 순간 딸과 엄마 둘이서 눈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딸 뒤에서 이 집안의 이 군세가 40몇 개의 시선이 엄마를 딱 강타하고 그 안에서 이걸 뭔가 밟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장면 안에 작용으로 녹이려고 했습니다.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다 보셨으니까 질문하실 때 서로 작품 궁금하면 서로 손 드셔도 됩니다. 네, 뒤에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저 영화마다 질문이 하나씩 있는데, 일단 그릇 감독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혹시 영화를 만들면서 약간 호러적인 느낌도 약간씩 받았고 스릴러적인 오컬트적인 느낌도 받는데, 내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약간 스토리를 오버해 가면서 이제
오컬트적이나 호르적인 요소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상상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정확합니다. 악마가 나오지 않는, 이게 물론 이게 장르 자체가 정통 오컬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이 소리가 구전되고 이 집안의 어떤 이 영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대들이 어떤 그런 오컬트에서 악마 이런 것들로 작용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실제 악마가 얘한테 강림하고 악마가 엄마한테 갈리면서 이 사람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저항의 과정들이 명창가의 어떤 이 프로세스였고 이것들이 계속 증명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오컬트적인 귀신이 없고 악마가 아니지만 마치 무언가가 이 선대가 죽어있는 이 만반산천 뒤에 이들이 현대에 작용하는 것처럼 오컬트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요. 아까 선수를 드렸던 것처럼 조금 판소리 영화지만 조금 더 클래식하지 않게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장르적인 요소들을 살짝 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된 소녀라는 그릇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뭔가 이제 오염돼서 오늘이 된 그런 것들을 조금 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울한 노래 그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두 개는 같이 질문 다 받고 다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할게요. 그럼 우울한 노래 분들한테는 혹시 영화를 만들면서 뮤즈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디스크 조각모 팀한테는 그 시대를 적용하면서 혹시 내가 살아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뮤지엄. 김광석이나 뭐 이제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네. 김광석님이나 어떤 다른 분들처럼 뭐 생각했던 가사가 있었는지. 아니요. 그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음악 감독이었던 분이랑 같이 멜로디를 짰어요.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는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멜로디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그분이 기타로 이렇게 코드를 해보고 여기 좀 더 이걸 높여보자, 낮춰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만들어갔어요. 막 며칠씩. 그래서 레퍼런스는 딱히 없어요. 그냥 모든 포크송을 들으면서 그 리듬을 이렇게 찾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이게 딱 짚을 수 있는 뮤즈는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굳이 세대를 나눠보자면 저는 디지털 세대가 맞아서 8mm가 그렇게 익숙한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고 뭐 그런 과정을 테이프로 많이 녹화를 해두셔가지고 제가 보고 자라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디지털 세대를 이렇게 자라면서 느끼는 건 기억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뭔가를 녹화하려고 그리고 되게 긴 시간 동안 녹화하려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선명하게 녹화를 하고 만들어내다가 사람들이 이제 벌써 혼동이 오잖아요. 뭔가 AI로 선명하게 만든 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8mm로 가는 게 맞는가, 테이프로 가는 게 맞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디지털 세대 그 이전의 것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8mm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박자희 배우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소리를 업으로 하는 거랑 뭐 배우랑 당연히 본질은 저는 뭐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디테일한 차이들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매체 연기를 더 주로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 궁금해요. 그 작업하실 때 어떤 감각이 있었는지 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판소리가 본래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춘향가 하나를 하더라도 혼자서 춘향이도 돼야 되고 몽룡이도 돼야 되고 월매도 돼야 되고 변학도도 돼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해서 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영화에 대한 뭐 그런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잘 없고 그런데 그냥 감독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믿어주셨고 그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나더러 아니올시다 해도 단 한 사람의
감독님만이 나를 믿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구나. 정말 감독님 믿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제가 다 끄집어 내드릴게요. 말빨 보셨잖아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믿고 했어요.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워낙 이 내용이 저도 좋았고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물론 이제 타입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더 디테일한 건 잘 아실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하는 사람들이 이러진 않아요 하면서 오히려 이제 피드백을 줘서 뭐 바뀌었던 장면이라든지 그런 디테일들이 있나요? 감독님이 써준 시나리오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러기 전에, 제가 제시하기 전에 이미 워낙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유명하신 또 판소리 쪽에 고문 선생님께도 이미 뭐 삼고초려해서 다 찾아가서 자문 구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터치할 거나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그 정다은 배우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2개 정도 꼽으면 뒤질래? 하는 거랑 어머니한테 따로 지내서 행복하다고, 그게 이제 이 캐릭터를 되게 잘 드러내는 2가지 대사이면서 동시에 이 2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잘 백그라운드 상상하게 만드는 되게 좋은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좀 기억나세요? 그 대사 할 때 어떻게 좀 주고받았나요? 네, 저희 따로 사니까 사이가 더 좋아하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제 주위에 너무 많은 얘기라 너무 쉽게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디질레라는 거는 사실 제가 조금 감정이 사실은 무슨 마음인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뭐 시골에 갈 일도 없고 너랑 같이 살 일도 없는데 그 2개를 동시에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시댁에 내려와서 점점 더 마음이 열리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네, 그때 그 연출님이 그 디질레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정도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을 때 그 느낌을 계속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도혜선 배우님이랑 김성곤 배우님도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뭐 그것도 있고 음악이 주제인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조금 더 감정이 헤어졌지만 감정이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차이인 것 같고 그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좀 남아있다고 깨달은 것 같기도 했거든요. 단순히 그냥 표절했구나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감정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각 캐릭터들. 일단은 이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성곤이랑 하루를 쭉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이제 얘기를 할 때부터 감독님이 그 멋진 하루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영화를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전도연 배우님이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예 없으면 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한때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 이제 하루 동안 물론 갈등이지만서도 하루 동안 그렇게 옛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네, 아마 좋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도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내 거 베꼈냐 이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감정이 좀 그래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남자 주인공은 남아있던 게 완전히 다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다 끝난 느낌이고, 여자는 남아있었구나를 깨달은 걸로 결말이 돼서 둘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좀 잘 전달돼서 좋았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감상 주셔도 좋고요. 저 끝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음악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 영화에서 이제 연기해 주셨던 배우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이제 어떤 캐스팅 이유라도 어떻게 캐스팅이 되셨는지가 너무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네, 송고은 배우님이랑 사실 다른 작품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약간. 그래서 거의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냥 이 사람을 상정을 해두고 쓴 거고 실제 성격도 사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애교도 되게 많은데 별 생각 없어 보이는데 생각 엄청 깊고 약간 그런 느낌의 남자여서 그리고 송고은 배우님이 실제로 기타를 좀 칠 줄 알아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쓸 때부터 고려를 했었고요. 혜선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적인 부분을 보고 캐스팅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도시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좀 좋은 말이에요. 서울 여자 같이 이렇게 딱 그런 느낌. 키도 되게 크고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뭔가 과거의 나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서 근데 오디션을 보러 딱 들어오실 때 도시 여자다 이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기타를 조금이라도 칠 줄 아는 분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은 편안한 어떤 톤, 제가 생각하는 편안한 톤을 가진 분이면 좋겠다. 뭔가 그런 건 인권 배우님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기타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 치진 못하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통기타 가져온 걸 이렇게 해주셨을 때 기본적으로 칠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해도가 제일 저랑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누면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제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코드를 만질 줄만 알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악 관련해서 해주실 때 다른 오늘 참여 못하신 배우분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박자희 선배님은 뭐 애초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견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첨이 아니라 그냥 이분을 집어놓고 썼어요. 이 사람이어야 된다. 안 되면 터트리지 뭐 진짜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뭐 누구를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고 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까에 대해서 더 좁고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재희 선생님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사방으로 우리의 메리트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서질 각오로 하고 있는지 이게 잘 해가지고 다행히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앞에 또 같이 있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련이 우리 딸내미 지금 살짝 이렇게 우리 실루엣만 와 있는데 우리 소련이는 지금 부산에 있어가지고 좀 멀어서 그래서 소련이 요 배우님은 오디션으로 처음 뵙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프로필이 단편 조연 하나밖에 없었던 배우님이셨는데 보내주신 그 어떤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너무 좋아서 같이 뵙고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또 오디션 보게 되면 뭐 마지막으로 몇 명 남기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또 이제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 어느 정도 우려가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 퍼포먼스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 도박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오디션 보면서 이분은 저랑 같이 이렇게 파이팅 좀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너무너무 봤고요. 솔직히 막말로 제가 뭐라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 기본 경력이 어떻고 이력이 있다고 막 이런 거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기 싫고 그 시간에 빨리 데리고 와서 좀 더 저에게 시간을 좀 많이 내주실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있는 분이었어서 함께 하게 됐고 실제로 이 준비하는 동안 정말 치열하게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제 워너비였고 그다음에 함께 해서 같이 성장한 또 이렇게 두 배우님이 그랬던 소녀의 주연 배우님이 되셨습니다. 매점 이상하네요. 네. 좀 사소한 질문이라 죄송하긴 한데 그 도망치는 거 붙잡을 때 그 차에서 내리실 때 저 복장으로 저렇게 운전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얘기 없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공연을 뛰고 또 다음 공연을 가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해봤어요. 공연장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운전을 하면서 입었던 적도 있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 좀 확인했습니다. 그 궁금한 거 한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궁금하신 거나 감상평 나눠주실 분 있으신지. 먼저 하나 하시고 하나 받겠습니다. 먼저 하나 두 개. 여기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결론이 그 딸이 결국은 자기의 운명, 뭐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딸이 타고난 유전자와 그 재능과 그런 어떤 뛰어난 그런 어떤 재능이 있었다면 그 가문의 운명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음악을 했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출님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은 났지만 그 가문의 운명을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타이반 사이반으로 그렇게 힘들게 결국엔 해내는 것과 그거를 어떻게든 깨부수고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약간 예능으로 답변을 하다가 좀 다큐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판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저항했던 과정들이 전부 다 증명의 과정이어서 그게 됐고, 맨 마지막에 대사처럼 오늘 너랑 똑같은 말을 했던 게 있었어. 그게 과거의 나였어라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같은 굴레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사실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딸이 이제 사실 컨셉상으로는 뮤지컬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좀 서구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같은 소리, 그러니까 소리도, 그러니까 노래도 같은 소리라면 사실 이 집안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몇 대 명창, 누구의 자식, 누구의 뭐 어디 명창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이 집안은 이 엄마는 이 딸이 뭐만 하면은 이걸 다 밀어줄 수 있고 다 포용해줄 수 있고 모든 환경, 모든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이 아이가 정말 자기 꿈을 향해 쫓아가서 그걸로 가치 있게 살 수 있겠으나 뭐랄까요? 그게 약간 무릎 꿇려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분량이 좀 짧다 보니까 설명이 단편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뭔가 나름 막 저항을 해보고 막 뿌리치고 도망쳐보고 했던 과정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집안의 입장, 이거 약간 그 오컬트적이고 귀신 느낌을 아예 덜어낸다고 쳐도 이 집안이 이 선대 명창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오늘날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는 엄마, 그리고 이 엄마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에게 저항을 했는데 그거를 판소리로 하게 된 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악을 질러 싸울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 건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된 걸 보고서는 정말 내 안에 뭔가 있나라는 그 느낌을 받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일단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튼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이게 약간 이런 장르적 기운을 빼자면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이 아무런 뭐 이런 인적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생판 구르는 것보다 내가 여기 앉아만 있으면 넌 내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네 뒤에는 이 수많은 명창가 이름이 붙어 있고 너는 어디 같은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도대체 왜? 라는 생각으로 좀 더 에너지를 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쪽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명창들이 그의 분쇄가 된다고 결국 그 장면적으로 봐도 나중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지만 결국은 뒤에는 24명의 조상들, 앞에는 엄마에게 포위된 형국이거든요. 그 바둑처럼. 그래서 이 포위된 형국 안에서 장면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길 바랬고 내용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소라이가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 하나를 봤는데 이 그릇된 소녀 그러니까 너 너무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미안해지는 엔딩이었다고. 그러니까 안쓰러운데 너무 잘하긴 하네 진짜 저 소리를.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복잡해졌다 이런 댓글 봤는데 마지막 장면이 워낙 좀 대단하죠. 그분 노래하는 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까 손 들으셨던 네, 일단 그 세 영화 다 너무 몰입감 있게 잘 봤다는 감상 남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혼자서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에 있는 어떤 장면을 나도 모르게 상상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 삽입된 음악과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장면, 혹은 이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뭔지, 그리고 배우분들께서도 나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그릇된 소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음악은 보통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물론 이제 전통음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 가지 더 이제 가치를 전달하는 사명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분께서도 이제 실제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인물처럼 자기를 좀 굽히고 하는 어떤 부분이 실제로도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제 감독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 이제 그 사명 앞에 이제 질문과도 좀 연관되긴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입장을 좀 지지하고 싶으신지, 딸의 입장을 지지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 상을 하시는 분의 입장을 지지하고 싶으신지, 굳이 이제 관객이 어떤 입장으로 봐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음악 영화니까 각자 좋아하시는 음악 하나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음악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악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게 포크송처럼 가사가 다른데 멜로디가 같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려고 했고, 제가 생각하는 키 장면은 마지막에 성곤 배우님이 노래 부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 생각하면서 노래 만들었고, 저는 딱 음악을 진짜 많이 들어서 한 명을 못 말하겠는데, 보니베어 노래 들으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니베어 노래 많이 듣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캐릭터 성격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제 성곤이한테 너가 왜 그렇게 불행한지 아냐, 그 과거에 집착을 해서 그런다라는 그 장면이 사실 현주가 뭐 원하는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 장면이 일단 현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추구미 같은 거 그런 거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 요새 좋아하는 노래는 여름이 다가와서 저 이여름 썸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장면 중에 차를 이제 정한이가 얻어 타면서 뒤에서 이제 더 스트록스의 라스트 나잇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혼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정한이 조금 더 이제 정한이에게 이제 맞는 캐릭터지 않나,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음악을 저도 많이 듣는데, 요즘 듣는 음악은 이제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라고 이제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의 뒷모습이 나온 장면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뒷모습이 나오는 장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머니 뒷모습이랑 재환이 아버지 앞에 앉아있을 때 앞바다를 하고 있는 뒷모습, 그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은 건나무라는 포크송 음악가 있어요. 많이 아실 텐데, 건나무라는 음악 포크송 만든 한국 음악 감독 음악 뮤지션 좋아하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 남편이기 때문에 발걸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아직까지 애정을 어떻게든 조금은 보여주고 그래도 같이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말해주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는 대답은 했지만 올라가는 그 길에서 뭔가 다시 한번 화합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같이 시작해볼 수 있는 희망이 저는 보였었다고 생각하고요. 음악은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은 사람보다도 그 고양이랑 음악을 더 좋아할 정도로 음악을 많이 듣는데 요새 많이 듣는 가수는 제가 영어로만 이름을 봐서 그 한글로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페더 엘리아스랑 그리고 피지블도 좋아하고 캐시도 좋아하고 그리고 라우브라는 가수도 좋아하고요. 네,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엄마와 딸의 그 대립 팽팽한 그 물론 끝장면도 있지만 저는 소리로서의 엄마가 정말 딸의 귀를 누르는 그 사철가 씬이 가장 캐릭터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저 역시도 소련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정말 좋아서 소리를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가지고 부모님이 시키셔서 했고 해왔고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30년을 넘게 했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지금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지켜야지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련이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됐고 최선희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찍었던 영화고 그리고 국악한다고 음악도 국악만 듣지 않거든요. 요즘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 꽂힌 거는 그거요. 레이디 가가랑 브루노 마스가 듀엣곡 부른 거 그거 하나 꽂히면 계속 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약간 아까 권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엄마와 딸 중에 어디에 좀 더 이게 가냐. 저는 사실 관객분들은 딸의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썼고 엄마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 약간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면이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적벽가라는 음악이 나오고 딸이 막 도망가고 엄마가 안에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 사운드나 어떤 퍼포먼스적인 것 때문에 신경을 쓴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이 영화 안에서 엄마는 총 3번 딸이 돼요. 처음에 육제할 때 자기 할머니 영정을 앞에 두고 딸의 입장으로서 그다음에 49제 때 또 딸의 입장으로서 근데 그 중간이 영화를 사실 그 적벽가를 기준으로 반을 딱 접으면 서로 다 매치가 되거든요. 같은 씬으로 6제가 49제로 뭐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그 장면에서 엄마가 이제 딸이 쿵 하고 밖에 나가는 걸 딱 눈치채고 앞을 보면 이제 자기의 엄마가 이 엄마도 사실은 딸의 입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선대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고개를 들면 자기 엄마가 이 영정 속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럼 이 최선 엄마 입장에서는 굴레가 시작됐구나 라고 이 딸로서 그러니까 엄마로서 억압하다가 딸이 되는 입장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영화 내내 사실 권력자들은 붉은빛 아래 계속 놓으려고 했고 도전자들은 파란빛 안에 계속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화 내내 전체를 통틀어서 최선이 푸른빛 안에 있는 거는 그때 한순간과 클라이막스밖에 없어요. 도전자가 됐을 때. 그래서 내내 이 강렬한 빛과 흰 복장과 막 매서운 시선으로 딸을 압도하던 이 사람이 딸의 입장이 돼서 자기 엄마를 노려보고 그 다음에 이 딸 또한 같은 굴레가 시작됐다는 걸 깨닫고 엄마를 붉게 비치고 있는 그 불을 딱 꺼버리고 이게 사실 이제 선대의 명창을 보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물론 퍼포먼스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명창들 지나간 이 나의 오늘을 만든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 적벽가에 나오는 수많은 군세가 죽어가는 막 희화화돼서 죽어가는 뭐가 부러져 죽고 무너져 죽고 쓰러져 죽고 활에 맞아 죽고 하는 것들 와바바바바바 토해내는 그 장면이
이 영화 안에서 딸로서의 엄마를 오늘을 좀 더 가장 직관적으로 짧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요것도 사실 마지막에 딸이 뭐 백날 간절하게 뛰어봐야 사실 엄마는 오늘 누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 누리고 있는 엄마의 삶을 자동 딸이 한 30분, 1시간을 내내 뛰어가도 엄마가 차 타고 엑셀 빵 10분 밟으면 도착해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저행해봤자 이 안에 있고 이 모든 누리고 있는 이 오늘날들이 이 딸을 압도하는 모습들을 엄마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고 이 딸에게도 이 3대가 쭉쭉쭉 짧게 이 가사 안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조금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영화에 대해서 혹은 캐릭터에 대해서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한 분씩 하는 걸로 하고 그릇된 소년 팀부터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뭐 못다한 얘기야. 항상 감독님들, 배우님들 다 그렇겠지만 많죠. 근데 뭔가 여기서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미 뭐 많이 했고 또 첨언을 하기보다는 뭐 저 포함해서 저희 세 작품들 다 관객분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혹은 내일 혹은 뭐 어느 뜬금없는 순간에 문득 떠올라서 다시 한번 근황을 찾아보고 싶고 다시 한번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영화 오늘 이렇게 3편 같이 감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소리꾼이니까 앞으로 판소리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상업 영화, 좋은 독립 영화의 이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좋은 단편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저희도 그리고 일반 관객들도 저 단편 영화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조건이 형성됐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영화 뭔가 이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촬영한 지 2년 됐고 배급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 투표 우리를 위한 투표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이제 자리에서 주기를 하니까 많이 떨리고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다빈 대표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곧 이제 장편 영화가 이제 하나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악성 인간이라고 그냥 이름만 기억해 주시고 악성 인간이라는 이제 장편이 있다 하고 이제 나중에 좀 생각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세 분의 감독님들과 이제 배우님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관객분들에게도 잘 전달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라는 게 이렇게 만들 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주는 스태프들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몇 명 보러 왔는데 같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배우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두 작품도 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그 무당이 이제 자기의 어떤 피를 거스르지 못해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봤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우울한 노래는 저도 음악 만들면서 그 이제는 내 곁에 사라진 뭔가 상실의 감정을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